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여름처럼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좀 약간 느낀 점이라고 할까? 정치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청소년 나이 때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정치 게임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을 보고 정치 게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좀 튀고 검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정치 선거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보복성 정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지요. 국력 소모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정치에서 보면은 사이가 좋아졌다가 또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원수가 됐다가 철새처럼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째로 옮겨갔다가 철새 정치인, 그 다음에 좋아졌다가 원수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그런 것이 이 정치계에서 늘상 뉴스를 보고 느낍니다. 사실상 그래요. 세계적 흐름이고 추세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본국 간의 교전이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게 전쟁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 구도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중동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는 중동 전쟁, 이렇게 딱 전쟁 구도가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전쟁 밸런스가 맞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괜히
다른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하고 전쟁을 하느라 국방비만 날리고 뭐 전력 소비만 하고 별 효과도 없고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애당초부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냐?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공격을 했더라고 해도 누가 그 뒤에서 조종을 했느냐 해서 원 나라를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교전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확실한 그 교훈을 남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덴만, 홍해를 전부 다 봉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시다발 전쟁을 이란이 일으키면은 미국이라든가 자유진영 국가의 전력 약화와 혼선이 오게 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란에서 동시다발 전쟁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이란에서 동시다발 전쟁을 일으켜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지만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이란도 또 동시다발 전쟁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일으킵니다. 그래요. 후방에서 동시다발 전쟁을 일으켜서 교란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동시 전쟁을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에서 전쟁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그 교란 작전으로 그 동시다발 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 이란의 중동 지역이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 모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본진을 쳐야 합니다. 이게 모순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전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군사력은 이스라엘, 이란하고 비등비등합니다. 17위, 18위. 하지만 핵무기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중동 지역이 인기가 없어집니다. 지금에는 거기가 그 에너지, 석유 이런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그 나라들이 잘 살고 콧대가 높아 가지고 저 난리를 치지만은 앞으로 석유도 매장량이 바닥이 나면은 그쪽으로 그 배가 이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천년 만년 석유가 나오는 유전이 끝도 없이 그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석유도 바닥이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그 나라도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석유가 없어서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갈, 다음,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쪽 중동 지역도 앞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의 정치하는데 지금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 3.5%를 10개월 이상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인하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의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좀 두고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내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면 6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틀렸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딱 들어맞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제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1,400원이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당 환율이 1,400원 올라간 것은 딱 3번밖에 4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400원 1달러당 환율이 미국 1달러당 환율이 1,400원 이상 1,500원 1,600원 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정권이 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현 정권보다 더, 나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190석 이상을 차지했다고 축하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호랑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호랑이 등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다가 국민이 화가 나서 등을 탁 쳐서 떨어뜨리고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권이 지금의 정권을 잡아서 정치한다고 해도 지금의 국내 모든 여건이 우리 IMF 시대보다 더 지금의 상황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를 집권을 한다고 해도 녹록지 않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걸 국민들은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저 얘기가 틀린 거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한학자잖아요. 제가 대개 보면은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왜냐? 환경이 나빠지니까, 농산물 생산도 안 되잖아요. 지금 4월 달인데 지금이 날이 더워가지고 제가 반소매를 입었습니다. 지금이 4월 달인데 지금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됩니다. 날이 더워요. 세상에 4월 초순인데 날이 한여름이에요. 이런데 농산물이 지금 다 타 죽고 있어요? 없으니까 서로 이제 사 먹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농산물 가격은 귀한 몸이 돼서 점점 비싸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권을 투표를 해서 바꾼다고 해도 지금 국내나 국외 정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보다 좋아질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율이 점점 1,400, 1,500을 돌파를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IMF 때처럼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그 정치 자금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 사과값이 과일값이 많이 오르니까 떨어질 때까지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사실상 인력으로 그게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유도 지금의 원래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받으면은 지금이 한 2,000원,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앞으로 유류값도 계속 올라서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10,000원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앞으로 가정에 자가용차를 몰지 못한다. 앞으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도시가스, 전기요금 뭐게 다 오르는데 기름값만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그것도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정치적으로 기름값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세수를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정상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권을 잡아도 좋아질 확률은 제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이 서울의 부동산이 이젠 바닥을 쳤다. 옛날 참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지금의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 물가 2%대가 그게 적정 물가 인상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이 2%대로 되고 다른 이제 일반 경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호경기 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건축 자재 이런 것도 안정돼 가지고 좀 원활하게 공급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따라서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후발적으로 경기가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경기입니다. 그래요. 절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고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돈이 없어서 경매가 똥값으로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서울의 아파트가 만일 20억짜리가 5억에 나왔다, 3억에 나왔다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 못할 그런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힘이 있을 때 싸워라. 미국, 러시아, 중국 언젠가는 공멸을 한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군사력이 있을 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냥 오래도록 버티다 보면은 다 죽는다. 공멸한다. 공동으로 죽는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괜히 이란을 놔두고 격까지 그 나라 테러 집단에 집중적으로 군사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진을 쳐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나? 환경 파괴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 환경 파괴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운, 제로.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이라고 하잖아요. 속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손을 새끼줄로 묶어서 가만히 놔둔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 손을 밧줄로 묶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속수라는 거는 밧줄로 손을 묶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책이라는 얘기예요. 없을 무자. 그 얘기입니다. 속수무책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연이 파괴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 일들은 사람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자연 위에는 인간도 자연 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 위에 군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 위에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 앞에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 속수무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왜 모르시나요? 지금의 현 정부가 현 정부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국회의원도 많이, 표를 얻어서 많이 확보를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많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정치를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나 현 정부의 그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환경 때문에 올 스톱이 됩니다. 이게 환율이고 물가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월세가 지금의 마늘의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로 산다. 그러면 앞으로 보증금 5억에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가 경기도입니다. 말하자면은 본성은 서울에, 그러니까 금성, 원래 행성 중에서 큰 별이 있으면은 잔잔한 별이 있는 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기가 이제 위성도시니 본성도시니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별자리에서 나온, 그게 말들이고 언어들입니다. 별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인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 그 다음에 볼링,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나온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본성도시, 위성도시 하는 것은 별자리에서 나온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 명동 그 부근이 본성, 원래 금성이라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잔잔한 작은 별들이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본성,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가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그 위성이라는 게 별성자 써요. 위성도시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야 되지 앞으로 월세도 올라서 못 삽니다. 왜냐? 건축 자재가 올라가지고 국가에서 100만 호, 500만 호, 1,100만 호를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해도 지금이 너무 비싸서
하지를 못합니다. 건축 자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옛날처럼 그렇게 그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가가 누가 사요? 돈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찬밥 신세가 됩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분양가가 비싸면은 아니 건설 회사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좀 돈을 남겨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건축 자재가 엄청나게 비싸지, 인건비가 비싸지, 거기에다가 분양가가 지금의 50%, 60%까지 70%를 올려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사줘야 하는데, 뭐, 건설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비싸? 주변 가격보다 더 비싸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도 하지 못해요.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니까 점점 주택에 주택난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월세고 전세고 집값도 자꾸 올라가게 돼요. 이게 그 주택난이 온다는 얘기죠. 주택난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식량난도 오지만은 그러니까 식량난, 주택난, 에너지난, 질병난, 전쟁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고려 한자 썼잖아요. 환경에서 고려 한자 써가지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아지면은 그 터득이 된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현 정부가 왜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두 얘기해서 위정자들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의 위정자들이 왜서 그럴 마음이 없겠어요. 나라의 빚을 많이 내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이든 뭐든 돈을 확확 풀어서 주면은 국민들이 표가 많이 올 것이고 나라 빚은 점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국가 부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IMF 시대가 됩니다.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구에서 이제 디폴트 국가에 대한 구제를 해주는 국제 은행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의 정치를 하기에는 가장 힘들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을 해도 가장 하기 힘들다.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럼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물가가 1000%, 2000%. 그러니까 종이 돈을 지게로 자동차로 그득 싣고 가도 라면 한 개 정도 살 정도의 물가가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위정자들이 왜서 그렇게 잘할 마음이 없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다음에도 우리 당의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좀 많이 찍어서 선출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다 마음은 있지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스톱이 됩니다. 이거 갖다가 올스톱이 뭐냐 속수라는 얘기예요. 밧줄로 두 손을 묶어놨다 하는 걸 갖다가 속수라고 합니다. 묶을 속자, 손 숫자 씁니다. 속수, 무책,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이 지금 바닥을 찍어서 올라갈 테니까 지금의 부동산 매수 타입니다. 참, 정말로 너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 경기도 따라서 부수 쪽으로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지는 거예요. 지금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이 없는데 똥값으로 나와도 사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에 죽을 판인데. 범죄인들도 지금 생계형 범죄들이 벌벌하게 늘잖아요. 어디 그저께 봐도 뭐 알바생이 전부 다 그 휴대폰에다가 돈을 입금을 전부 다 시켜가지고 여기 취직하러 왔다 해가지고 이틀 만에 돈 틀어가지고 먹튀를 했다.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나요? 점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90만 원 돈이 그게 얼마 되나요? 그걸 갖다가 먹튀를 하고 달아난다는 얘기죠.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안보 상태가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게 환경 파괴가 점점 심하게 되면은 그 생계형 범죄들이 버글버글 하게 일어나고 강도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경찰력으로 제압을 못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무 국민들이 많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완전히 꽉 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되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나라도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고 그 정치인들의 선거를 참정권 투표라든가 여러 상황을 예전에 20년, 30년, 50년 전의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정치인을 뽑고 그 사람을 앞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근시안적 생각이고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환경 파괴가 돼도 너무 심하게 됐어요.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뭐 그런 게 나왔어요. 환경 파괴가 되면은 세계가 공멸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니 요즘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지금의 점점 갈등이 심화가 되잖아요. 그 해상 갈등, 그 다음에 해상 갈등, 육지 갈등, 에너지 갈등, 식량 갈등, 이런 게 점점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거기에다가 또 환경 파괴가 돼서 기후 활동, 기후 이변이 일어나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여러분들이 뭐 지진의 지진 지도가 있어서 지진이 일어날 지진의 고리, 진백이 이렇게 가는 곳만 나라에 걸쳐 있는 나라들만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그거는 환경이 파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지체가 완전히 흔들려지면은 어느 곳이라도 항상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천체와 지체는 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오위일체도 되고 십이일체도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전부 다 이렇게 되느냐? 그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구가 점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점점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은 경쟁률이 몇 대나? 제가 1960년대, 70년대는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뭐 2대1, 1.5대1, 이 정도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제 가족 중에서 이제 성남에 있는 산업 디자인과 학교 이제
댕겼는데, 산업 디자인과 댕겼는데, 그 실내 디자이너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실내 디자이너 그 시험을 보는데, 설계도 하나 사는데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설계도 사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설계도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라. 거기에 보면은 6,000대 1입니다. 3,000대 1에 합격했어요. 거기에 3,000대 1에 합격한 것이 한 25년, 25년? 지금이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이에요. 3,000대 1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산업 디자인과 전문대학교 나오고도,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녔는데 3년, 4년, 5년씩 다닌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그는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있다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경쟁률이 점점 심하잖아요. 그래요. 세계 인구가 점점 많으면 점점 모든 경쟁이,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 하는 것도 경쟁이고, 우리나라가 좀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경쟁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한번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치열한 경쟁입니다. 저 세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경쟁력은 치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치열하게 돼요. 인구가.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금의 인구 절벽이라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 왜서 생겼느냐? 그것이 바로 자연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구 절벽이 생깁니다. 만일에 자연 환경이 파괴 안 되고 그러면 인구 절벽이 안 생깁니다. 왜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의 만일에 전체 인구가 한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된다고 하는데 한 5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경쟁률도 없고 살기도 편하고 집 살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빵빵빵빵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탈이다 할 그럴 때가 환경이 파괴 안 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반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벌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벌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환경에 취약한 그 곤충이 벌입니다. 벌이 죽는다 그러면은 환경 파괴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면 인구 절벽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의 척도가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를 지천으로 많이 낳아요. 그래요. 먹을 게 많습니다. 천지고 경쟁률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갖다가 입추의 여지도 없다 하잖아요. 송곳, 이런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이런 송곳이라고 합니다. 설립자에다가 송곳 추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꽂을 자리도 없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려면은 땅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설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울 자리가 있는 걸 보고 누워라. 그 얘기가 옛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점점 경쟁력이 심해지고 점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을 살려면 점점 집 사는 사람도 경쟁이 치열하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환경 파괴가 많이 됐다는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구 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절벽이 왜 생겼냐? 환경 파괴 때문에 결국은 인구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 섭리입니다. 자연 섭리예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 줄이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이 곧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본능입니다. 본능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인구 절벽은 어떠한 정책을 써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만은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면은 그것도 극복할 수가 없다. 인구 절벽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는 뭐 아이 하나 낳으면 뭐 얼마 주고 뭐 아이 하나 낳으면은 뭐 1년 6개월 1년 동안에 6개월을 휴가를 준다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많이 되면은 못 나와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체 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딱 개체 수가 자동으로 딱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얼룩소가 아주 많이 생기지도 않고 완전히 멸종 위기에 있지도 않고 적정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개체 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게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돼요. 사람도 그런 맥락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구를 낳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이를 낳지 않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아이만 많이 낳으면 고생하고 하니까 우리 부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개인 팽배주의가 강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환경 파괴에서 오는 너무 개체수가 인간도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개체수 조정 능력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본능에 의해서 인구 절벽이 된 것은 어떠한 그 인력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 하고 마칩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